우리 대한강통신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의 정보와 분석, 타점만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옥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요. 왜냐면 현재 우리 대한강통신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게 아니라 투자 경고 해제 첫날을 앞두고 있고 공매도와 대차거래, 외국인 매도, 신용창구 흐름까지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자리예요. 특히 이 월요일장은요, 그냥 막연하게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손절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가 13,360원이죠. 이 지지 여부 그리고 14,400원 회복 여부, 이 두 개가 월요일날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힘내자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200원을 꼭 기억하세요. 이 13,200원이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해요. 제가 월요일 핵심 방향, 실제 대응 타점까지 완벽하게 풀이해놨습니다. 자, 금요일날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확인해보면 종가는 13,360원, 전일 대비했을 때 약 한 6.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의 장이 마감된 걸 확인되고요. 장중의 저점은 13,21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4월 중순 4월 14일이었죠. 이때 최고점 22,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서 텐베거에 이르는 상승을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과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반복해서 확인되는 차트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만 이것만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옥순아, 이거 그냥 끝난 것 같은데 투자 경고 풀리면은 진짜 다시 올라가는 거 맞아? 공매도 들어오면 더 빠지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걱정들의 질문들 정말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 전부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날 대한강통신은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거 아닙니다. 다만 현재 위치가 굉장히 선명해요. 왜냐? 13,200원 위에서 버티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13,200원인데 이 13,000원이 깨지면 12,600원, 더 아래로는 12,000원까지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3,200원 요 라인 가격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에요. 장중의 저점인 13,210원이었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13,360원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금요일장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확인해보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위치를 확인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후장부터 양쪽이 맞물린 걸 확인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방어 매수가 있고요.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급등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월요일에 다시 이쪽 13,200원 라인 깨버리면 금요일의 방어는 실패가 됩니다. 반대로 월요일 시초에 흔들리더라도 바로 이 구간 13,200원 라인을 지키고 거래량이 같이 붙는다라고 했으면 그때부터는 단기 반등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대한강통신 하나만 봐서도 안 돼요. 월요일 장은 종목 개별 이슈보다 더 큰 판이 있어요. 바로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유가, 환율, 금리입니다. 최근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민감한 구간에 있어요. 확인해보면 현재 유가 차트입니다. 94달러 확인되십니까? 이 94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직전 고점권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구간이에요. 유가가 내려오면 시장은 조금 안도를 합니다. 근데 유가가 다시 97달러, 100달러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가 부담은 금리 인하에 기댄 기대를 약하게 만들어요. 금리 인하가 기대가 약해지면은 성장주나 테마주 쪽 급등주에는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그래서 대한강통신 같은 광통신 테마도 결국에는 AI 인프라 기대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 위험 자산을 사주는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맵이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 이런 AI 빅테크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한강통신의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신호죠. 왜냐면 대한강통신은 최근 상승 논리 자체가 AI 데이터 광통신, 초고속 데이터 전송, 인프라 수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내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약했고요. 이 시장 안에서 좀 종목별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즉 월요일에는요. 미국의 AI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한강통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AI는 강세였고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그리고 환율과 유가, 금리는 부담의 재료예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투자 경고 해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투자 경고 해제라 하면은 다들 호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내일이죠. 물론 심리적으로는 호재가 맞습니다. 투자 경고 딱지가 붙으면 신규 매수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일부 계좌에서는 매매가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경고가 해제되면 이제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투자 경고 해제는 상승 보증서가 아니에요. 투자 경고가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해제 당일에 재료 노출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대한강통신처럼 이미 최고점인 22,000원을 찍었고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조정, 이렇게 조정받은 종목은 경고 해제 첫날에 매수와 매도세가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시초가가 너무 높게 떠버리면 추격 매수 조심하세요. 시초가가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선 13,200원입니다. 이걸 지키면서 저점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14,400원 정도 구간 14,400원 구간을 강하게 회복하면 단기 반등 신호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15,200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공매도와 대차 쪽도 긴장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윗구간이. 여기서부터 실제 대응 구간이에요. 수익을 내려면 그리고 이미 갖고 있고 물려 있어서 손실 중이라면 이 손실을 줄이려면 타점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타점 기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딱 숫자 4번 요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대한강통신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 늦게 대응하면 이미 가격이 움직인 뒤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그 대응 기준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누적으로 개인이 매수 우위에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위에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하루만 보게 됐을 경우에는요. 개인은 강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주가 빠진 날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이 정도면 싸다 하고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외국인의 매도가 연속했던 이 매도가 멈췄느냐 또는 최소한의 매도 강도가 줄어드느냐 이걸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에 외국인 매도가 줄고 개인의 매수만이 아니라 기관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월요일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처럼 하고 있다. 계속 강하게 올라오면서 개인만 받아내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누를 수가 있어요. 현재 증권사별 창구도 확인해 보게 되면은요. 누적 흐름에서는 키움, NH증권, KB증권, 토스 이런 개인 비중이 큰 창구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금요일 당일에만 보더라도 매도 쪽에서는 NH투자증권, JP모건 서울 같은 창구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위에서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신용창구 이야기도 같이 해요. 근데 사실상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신용창구가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언제부터 없었냐라고 확인해보면 3월 20일 날 지금 상환을 했고 들어온 거 그리고 신규로 들어왔던 부분들 확인해보면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신용창구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로는 신용융자. 이거는 종목의 빚의 투자가 비투가 얼마나 쌓였는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창구입니다. 키움, NH, KB, 토스, JP모건 서울 같은 창구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보는 거거든요. 대한강통신은 지금 두 번째 측 창구별 매매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월요일에 이 키움 같은 개인 창구만 강하게 사고 외국계에서 그리고 대형 창구에서 계속 팔면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외국계 창구가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으면 그때는 반등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대응 구간입니다. 대한강통신은요, 하루 변동폭이 큰 종목이에요. 실시간으로 어디서 버티고 어디서 줄이고 어디를 내가 확인하고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차트가 아니라 내 계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타점과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제가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숫자 4번 요거 딱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대응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 한정 이벤트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강통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템베고가 올라왔다. 꼭지점을 찍고 나서 그냥 주구장창 빠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튀어 올라가서도 조종과 회복을 반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재료가 있고요.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려는 녀석들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역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역이용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대한강통신 금요일 대차 거래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이 비율만 봤을 때 어때요? 0.56%예요. 그죠? 이 비율로만 봤을 때는 공매도 별로 안 맞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금요일 하루 공매도 비중이 높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공매도 포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차 거래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대차 잔고가 440만 주가 넘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대차 잔고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이 늘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대차 잔고에 대한 증가가 곧바로 공매도 실행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하락에 대비하거나 해지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들어오면 무조건 주가가 빠질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주가를 누르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지지선을 지키고 강하게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다시 삽니다.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쇼 커버링입니다. 공매도가 많은데 주가가 버티고 거래량이 붙으면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매도 물량이 다시 매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쭉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대한강통신은 공매도 자체보다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어디라고 그랬죠? 13,200원. 요거 이탈 시 공매도 압박 강화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어드렸던 이 선 14,400원. 요거 회복 시 공매도 압박이 약화가 돼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5,200원 돌파하면 쇼커버링의 기대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즉 공매도는 무조건 악재가 아니에요. 공매도가 이기려면 주가가 지지선을 깨야 돼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지지선을 지키고 반등하면 공매도 세력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의 핵심 제가 딱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 13,200원 이 위에서 출발이에요. 출발! 초반에 흔들더라도 이 13,200원을 깨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14,400원을 회복하고 거래량까지 같이 확인을 할 경우에는 단기 반등 시나리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저항이 14,800원입니다. 두 번째 저항은 15,200원이에요. 세 번째 저항은 15,700원입니다. 네, 15,700원까지 회복하면 시장은 우리 대한강통신 다시 살아있네 라고 보면서 관심도가 쭉쭉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5,700원 위에서 거래량까지 동반돼서 붙으면요 17,000원대 매물대 소화 여부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격은 조심해야 돼요. 급등주는 올라갈 때 기분 좋게 올라가지만 매물대에서 한번 밀리면 단 1분, 5분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진입보다 중요한 게 대응입니다.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실시간 대응 100% 무료로 공유해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부터 하시고 계속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이쪽으로 숫자 4번 요거 하나만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받을게요. 우리 구독자분이시고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큼은 제가 진심을 다해서 타점 절대로 놓치지 않게끔 공유를 해드릴 거면서 댓글로 저는 충분히 이 22,000원 돌파할 가능성 크다라고 열어놨다라고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고가 한번 가자, 신고가라고 댓글로 꼭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단순하게 제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여전히 이 13,200원 요거 지키는데 14,400원을 못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아직 방향이 확인되지 않은 지루한 박스권의 시작이다.
이때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13,200원으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3,200원 위에서 계속 횡보하고 거래량이 줄면은 오후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래량 없이 14,400원 아래에서 계속 머물면은 시장에 관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뭐냐? 월요일 날 시초부터 13,200원 밑으로 뚝 떨어지거나 장중에 13,200원을 깨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안타깝지만 이 12,600원에서 12,000원까지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특히 이 첫 번째 선인 13,200원 이탈 후에 거래량이 터지면 손절 물량, 실망 매물, 공매도 압박 한꺼번에 몰이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때는 절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대한강통신 같은 종목 싸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지 확인 후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장중에 혼자 보기 진짜 힘들다. 나 주식 공부하면서 진짜 정확한 타점 우리 옥순이처럼 조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4번 요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소통하면서 수익 내드리는 이쪽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4월달 대장주였죠? 바로 퍼스텍이에요. 퍼스텍 엄청나죠 여러분들. 수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익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리면서 안전하게, 이 솔직히 주식이 투자가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방법은요, 이쪽으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은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구독자 인증만 받고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실시간 대응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대한강통신은 대응이 늦으면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종목이에요. 무료로 대응 기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보유자입니다. 만약에 이미 15,000원을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내 평균 단가가 15,000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평단가 댓글로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 맞춰가지고 또 다음 영상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15,000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 가장 먼저 봐야 할 자리가 13,200원이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요 라인 14,200원을 지키면 급하게 던지기보다는 반등 신호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깨잖아요.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 비중 조절을 고민해야 돼요. 차트를 보고선 혼자서 생각하고 옥순이가 13,200원 깨졌으니까 13,150원인데 그냥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급하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드리는 건지 제가 좀 알려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실시간 대응을 하는 자만이 성투를 할 수 있고요. 뇌피셜과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동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리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를 해야지 성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한꺼번에 내다 던지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 14,800원 요 윗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15,200원 그리고 15,700원 여기에서 일부 물량을 나눠서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강통신 위에 매물이 많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받은 종목들은요.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본전 매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전부를 회복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저항마다 물량 소화를 확인해야 되고요.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더 냉정해져야 돼요. 시초가가 급등하면 따라붙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14,400원 그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400원 지지 요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 뒤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에서 지켜준다면 그때는 단기 매매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초가에서 또 약하고 13,200원 근처에서 긴 아랫꼬리가 나온다. 그리고 거래량이 붙으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짧은 대응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보유자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대한강통신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잖아요. 과거를 놓고 해보면 1년 납치되는 시간 동안에 얼마입니까? 한 대충 이쪽에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3,000%가 넘어요. 엄청나죠? 1,000%가 1000배건데 그죠? 올해부터 넘어갔을 때 확인해보면 800%가 넘습니다. 동전주였어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까지만 하더라도 390원이었어. 395, 500원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22,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대한강통신 와 이제 대한강통신 장난 아닌데 생각하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딱 두 가지 자리만 보세요.
하나는 이 13,200원의 지지 확인 자리, 다른 하나는 14,400원의 회복 후 눌림 자리. 이 두 자리 외에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대한강통신은 기회가 없어서 못 사는 종목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리면 자리 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대한강통신 왜 올라갔습니까? 결국 핵심은 AI예요. 이 AI 인프라입니다. 대한강통신 이 데이터가 커지고 AI 연산량이 폭증하면서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데 국도에서만 맨날 달려. 그리고 고속도로가 우리 명절이라 쳐요. 슈퍼카든 뭐 경차든 뭐든 꽉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빨리빨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통신, 광케이블, 광송유 초고속 전송 기술이 주목받는 거예요. 나 대한강통신 젠수당 때문에 떴잖아요. 그래서 광케이블 가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이 스토리는 아직 죽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이 빅테크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주가라는 거예요. 재료가 살아있어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한강통신도 22,000원 급등한 뒤에 1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약 한 40%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현재 이 최고점부터 현재 위치까지 확인해보면 39% 확인되죠.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깔끔하게 제주반도체 하나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제주반도체 이때였어요. 그죠? 이때 10배고 가까이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쵸?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70% 정도 제가 떨어진다. 10배건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0배건은 70%의 조정이 나옵니다. 천천히 녹아내려요. 약 한 1년 정도 시간으로. 이거는 이 제주반도체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JYP 엔터 쪽.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렇게 튀고 올라 두 번 그랬어요. 그죠? 이쪽에서만 보더라도 튀고 올라갔어. 그럼 이만큼 70% 조정이야. 올라간 기준 했을 때 여기서는 50% 그죠? 올라간 거가 1000%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확인해보면 그죠? 500%예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확인해보면 자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구간 확인해보면 어떻습니까? 67%입니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67%. 이런 10배거에 이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게 바로 제주반도체에 그냥 급격하게 떨어진 것만 아니라 최고점인 38,550원을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회복, 조정, 회복.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대한강통신 지금 여기 초입 단계입니다. 바로 이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현재.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JYP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그쵸?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똑같아. 그죠? 여기서 확인해보면 올라갔어.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죠? 다시 회복하죠?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대한강통신이 바로 요 자리에 초입이다. 현재가. 그래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장창 내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조정이 끝인지 아닌지 요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끝과 시작이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요. 잊지 마시고 숫자 4번 딱 하나 남겨주시고요. 맨날 수익 가져가면서 종목 대응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가족들, 우리 구독자님들 소통방 초대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활용하세요. 어차피 공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갈 거니까 신고가라고 댓글로 꽉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월요일 핵심 체크해드릴게요. 재료가 살아있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어. 조정이 나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급등위에 조정되어 있는 13,000까지 내려왔어요. 재료가 사라진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시장이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이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다. 왜냐? 투자 경고 해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기대감도 남아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 매도, 대차장고, 공매도의 압박, 환율과 금리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한강통신은 지금 호재와 부담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감으로 매매하면 안 돼요. 가격 확인하고 수급으로 확인하고 거래량으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월요일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전히 똑같아요. 13,200원 이탈 여부 여기 지키면서 반등하면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지면 위험한 관리입니다. 두 번째 14,000 자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13,200원 요거 그리고 14,400원 회복 여부 세 번째가 15,200원 돌
돌파. 여기서 돌파하면 투자 경고 해제 효과와 쇼 커버링의 기대감까지 같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에 대한 지속 여부도 확인해야 돼요. 외국인이 계속 팔아. 계속 이렇게 팔아요. 많이 팔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4월 22일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면은 상승은 좀 제한될 수가 있어요. 외국인 매도가 멈추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공매도와 대차장고 요것들. 대차장고가 늘었는데 주가가 붙으면 공매도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지선이 깨지면 하락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대한강통신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죠. 하지만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도 위험합니다. 월요일에 투자 경고 해제 첫날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재지정 예고와 차익 실현 부담도 있어요. 월요일에는 해제가 되고 재지정이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하고 화요일부터 매매를 확인을 또 한 번 더 해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옥순이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대한강통신 가족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13,200원 제발 진짜 저는 좀 어떻게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조금 남겨주시고 신고가도 솔직히 돌파할 것 같거든요.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죠? 이쪽으로 숫자 4번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급등주 매수보다 대응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대한강통신 월요일 대응 기준으로 무료로 챙겨드린다라는 거, 저는 이 시장의 정보와 분석 타점만을 콕 짚어내는 옥순이었습니다. 월요일 장 절대 감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세 가지 13,200원, 14,400원, 15,200원 이 세 가지 가격만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